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 추석을 앞두고 있는 그 연휴 전날인데 짜자자자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닉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팀이었습니다. 뭔가 뉴욕이라는 그 지명도 멋있었고 도시도 멋있고 유니폼도 굉장히 맵시가 났었던 그런 팀이었는데 뉴욕 닉스도 참 우승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1973년에 우승했으니까 52년 지났죠. 롯데자이언츠가 92년이니까 뭐 롯데는 뉴욕 닉스에 비하면 애기입니다. 자, 이 뉴욕 닉스가 여름에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탐 티보도 감독을 해고하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였던 허약한 벤치를 대거 보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려온 선수가 게르송 야부셀레 그리고 조던 클락슨 이 두 명의 FA를 영입을 했고요. 미켈 브리지스와는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말콤 브럭던도 데려왔고 알렉스 렌, 게리슨 매튜스 이 두 명도 FA입니다. 뭐 알렉스 렌, 게리슨 매튜스가 뭐 핵심 로테이션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컨 유닛에 들여받칠 수 있는 서드 유닛조차 쉽지 않았던 뉴욕이었잖아요. 확실하게 로스터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랜드리 샤미카는 재계약을 맺었고 모하메드 디아와라는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토산 에워머도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딜런 라이트, 앤턴 왓슨, PJ 터커, 캠페인, 마존 보챔프, 프레셔스 아치우아인데 아치우아의 이탈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 티보더 감독이 또 그렇게 많이 중용하지는 않았었고요. 나간 선수들에 비해서 들어온 선수들의 무게감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즌 요약을 한번 해보면 51승 31패 동부 컨퍼런스 3위였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 뉴욕은 공격의 팀이었죠. 오펜시브 레이팅이 5위, 수비 레이팅이 13위, 그리고 페이스는 느린 편이었습니다. 26위. 티보더 감독이 이끄는 팀답지 않게 공격적인 팀이었고 공격력이 좋은 그런 뉴욕 닉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득점 9위였고요. 리바운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야투 성공률 5위, 3점 성공률 8위. 상당히 효율이 좋았죠. 타운스도 효율이 좋은 빅맨이고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더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도 높은 야투 성공률을 선보였습니다. 세컨 기회 득점은 15위, 그리고 페인트존 득점 6위, 페인트존 실점도 20위. 그러니까 페인트존 득점이 그래도 상대보다 플러스 2.3점 손해를 보진 않았고요. 야투 허용률은 25위. 좀 아쉬웠죠. 상대가 뉴욕을 만났을 때는 야투 성공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 시즌 대비 라인업 자체는 굉장히 풍성해졌죠. 일단 제일런 브런슨의 백업은 마일스 맥브라이드, 그리고 조시 하트, 미켈 브리지스, 말콤 브럭던, 조던 클락슨이 뭐 윙을 보게 될 텐데 전부 다 뭐 벤치에서 출전하기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오지 아누노비, 백업은 지난 시즌 필리에서 맹활약했었던 게르송 야부셀레, 센터는 카렌 써니 타운슨, 그리고 지난 시즌에 뭐 트레이드 루머가 있긴 했습니다만 미첼 로빈슨이 여전히 빅맨으로 나섭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카렌 써니 타운스와 미첼 로빈슨 투빅을 내세우기도 했었죠. 그만큼 또 다양한 그런 이 빅맨진을 보유하고 있는데 딱 봐도 지난 시즌보다 벤치가 대단히 좋아졌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빼놓을 수가 없죠. 2-4-2호 시즌 35.4분 뛰면서 평균 26득점 그리고 7.3 어시스트 커리어 하이였고요. 필드골이 48.8%, 키가 크지 않은 단신 가드인데 최상급입니다. 효율 3점 38.3%, 자유투 82.1%, 효율이 좋은 왼손잡이 득점형 포인트 가드, 또 잘 다치지도 않죠. 자, 그리고 카렌 써니 타운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타운스는 50mm 넘는 정말 초고액 연봉자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이 뉴욕 닉스에서 맞이한 첫 해였습니다. 갑자기 트레이드가 되면서 닉스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야말로 맹활약했죠. 35분 뛰면서 24.4득점, 12.8 리바운드 커리어 하이였고요. 어시스트 3.1개, 야투와 3점 효율은 뭐
외곽을 던지는 슈팅 빅맨 가운데는 역대 최고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야투가 52.6%, 3점이 42%, 덕노비츠키보다 더 뛰어나죠. 그리고 자유투 82.9%, 최고의 슈팅 빅맨인데 리바운드도 잘 잡고 3점을 던지면서도 또 전투적으로 보드 장악력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죠. 다만 카렌서니 타운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파울 트러블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뉴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조던 클락슨도 저는 핵심 키플레이어로 꼽아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출전 경기가 37게임이 불과했어요. 커리어 로우 가장 낮았고요. 26분 뛰면서 16.2득점, 볼륨은 확실합니다. 다만 난사기가 있죠. 그리고 플레이메이킹도 뭐 레이커스 시절에 비해서는 발전했습니다만 사실은 패싱이나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야투 40.8% 커리어 로우였고요. 자유투도 80%가 안 됐는데 커리어 로우. 클락슨에게도 이 선수가 뭐 지금 제대로 된 연봉을 받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클락슨에게도 이번 시즌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뭐 커리어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조던 클락슨과 뉴욕은 무언가 모르게 좀 어울리는 맛이 있어요. 과거에 뭐 저말 크로포드가 그랬듯이 뉴욕 닉스를 대표하는 식스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고 시나리오, 네, 저는 벤치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탐 티보더 감독은 그야말로 또 주전들 갈아 마셨고요. 진짜 뭐 엑스벌은 난 못 주죠. 미켈 브리지스가 주전들 좀 그만 혹사시키자, 벤치 내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감독에게 일갈했을 정도로 진짜 로테이션이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오면서 이 벤치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벤치의 출전 시간이 12.7분이었습니다. 꼴찌였어요. 가장 낮았고요. 그 말인즉슨 주전이 제일 많이 뛴 팀이 뉴욕이라는 뜻이고, 벤치 득점도 꼴찌였습니다. 21.7득점, 32. 그리고 지난 시즌에 출전 시간 1위가 조시 하트 37.6분, 3위가 미켈 브리지스 37분, 5위가 오지 아누노비 36.6분. 그러니까 탑5 안에 3명이 뉴욕이었고요. 14위가 젤런 브런슨 35.4분. 그리고 주전 가운데 가장 적게 뛴 선수가 무려 35분입니다. 카렌서니 타운스. 정리하자면 지난 시즌에 뉴욕은 주전 5명이 전부 다 35분 뛰었어요. 이런 팀이 우승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100% 탈나죠. 그리고 벤치 멤버들의 떨어진 사기는 어떻게 할 거야? 벤치 쪽으로 눈을 주진 않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뉴욕이 티보도 감독을 자르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데려온 건 정말 훌륭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티보도 감독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승은 절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브라운 감독으로 바뀌면서 저는 벤치 자원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주전 5명의 재능은 뭐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만 벤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벤치가 일단 말콤 브럭턴도 있고, 마일스 맥브라이드, 조던 클락슨, 야브셀리, 주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들의 뒤를 바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세크라멘토 시절에도 물론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공격들을 또 패턴들을 가져갔죠. 3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는 득점도 균형 잡히게 가져가고, 또 지난 시즌에 뉴욕의 페이스가 느렸는데 저는 올 시즌 살짝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임 감독이 가져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NBA 감독들도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죠. 개선되지 않는 수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뉴욕은 수비가 평범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들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주전들이 뭐 수비에 쏟을 에너지가 사실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벤치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뉴욕 닉스가 우승을 하려면 그래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탑 10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보 상태거나 떨어진다면 우승과는 거리가 멀겠죠. 자, 두 번째는 동부 파이널 진출 실패입니다. 자, 뉴욕 닉스는 그동안 정말 차곡차곡 모아놨었던 1라운드 픽을 미켈 브리지스 영입하는데 다 써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 자산이 아예 바닥난 팀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뉴욕 닉스는 윈나우 팀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로 한 2년 정도 더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욕 닉스의 목표는 컨퍼런스 결승 진출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 했었고요. 저는 뉴욕 닉스의 목표가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1라운드 통과도 아닙니다. 동부 컨퍼런스 결승은 가야 돼요. 하지만 동부 파이널 진출에 실패한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대비 감독도 바꾸고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도 했는데 지난 시즌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못한 성과를 낸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예언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뉴욕 닉스가 1999년 이후에 27년 만에 대망의 NBA 파이널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뉴욕 닉스가 뭐 보스턴 셀틱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미러키 벅스 등등의 전력이 대단히 약해지기도 했고요. 지금 뭐 뉴욕 닉스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은 동부에서 별로 없습니다. 뭐 클리블랜드, 뭐 애틀란타, 뭐 올랜도 매직 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뉴욕이 27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할 것이다. 1999년이면 NBA 파업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뉴욕 닉스 8번 시드로서 1번 시드 마이애미를 꺾으면서 파이널까지 갔죠. 8번 시드 최초의 파이널 진출팀이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오랜만에 뉴욕이 결승에 진출하리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예상이긴 합니다만 뉴욕의 벤치 득점은 중위권 이상일 것이다. 야브셀레, 조너 클락슨 전부 다 성공적인 영입이 될 것이고 저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티보더 감독보다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뭐 올해 감독상 2번 받은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도 세크라멘토에서 나오는 과정이 찝찝했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또 석연치 않았고 저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증명에 대한 그 갈구가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 그 증명하고픈 마음이 조급증으로 드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뉴욕 닉스가 원하는 건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저는 정규 시즌 때 주전들만큼이나 벤치들을 중용하고 또 벤치 쪽을 바라보면서 세컨 유닛의 그런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뉴욕 닉스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요. 또 쿠팡플레이에서 NBA 시범 경기 중계도 하고 또 저희 조코피TV도 우리 이민재 위원과 함께 또 이런 팀 프리뷰를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